자, 도쿄의 아파트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예고해 드린 대로 도쿄의 아파트 내부를 실제로 들여다보는 유튜브 임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곳은 분양 전에 도쿄 올림픽 선수촌으로 사용되면서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하루미 플래그입니다. 하루미 플래그는 도쿄 주호구의 매립지인 하루미 남쪽에 들어서는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섬 남쪽 18헥타르에 4,145가구가 들어섭니다. 미쓰이 부동산, 미츠비시 지쇼, 노무라 부동산, 스미토모 부동산, 도쿄 부동산 등 일본 대형 부동산 회사가 모두 참가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자, 하루미 플래그는 환상적인 입지로 관심을 끌었는데요. 도쿄만의 한가운데로 돌출한 곳에 있어서 3면이 바다입니다. 도쿄 중심가와도 아주 가깝습니다. 긴자까지 2.5km, 도쿄역까지는 3.3km로 도쿄 중심지를 걸어서 다닐 수 있습니다. 67.06제곱미터, 18.5평에서 106.57제곱미터, 32.2평형의 가격이 4,900만에서 1억 700만 엔이었습니다. 대표 모델인 70제곱미터대의 가격은 6,400만 엔, 우리 돈으로 6억 8,3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주변의 더 도쿄 타워즈와 도투르 같은 타워맨션은 비슷한 크기의 집 한 채 가격이 1억 엔, 우리 돈으로 1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자, 입지와 가격 메리트 덕분일까요? 작년 11월 631가구를 1차 분양했는데요. 평균 경쟁률이 8.7대1, 최고 경쟁률은 무려 111대1에 달했습니다. 현재 하루미 플래그는 올림픽 선수촌에서 아파트로 개조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서 공개가 안 됩니다. 대신 근처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했는데요. 도쿄 나오는 미쓰이 부동산으로부터 촬영 허가를 얻어서 방문객이 없는 시간대에 방문을 했습니다. 먼저 보실 곳은 하루미 플래그에서 제일 큰 모델인 106 타입입니다. 전용 면적 106.57제곱미터, 32.23평입니다. 4LDK, WIC, SIC, S 무슨 암호명 같은데요. 즉 방이 4개에 거실과 주방, 그리고 워크인 클로젯,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수납장을 얘기하죠. 그리고 슈즈인 클로젯, 마찬가지로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큰 신발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납 창고가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일본 아파트는 전용 면적 외에 베란다 면적을 따로 공개하는데요. 106 타입의 베란다 면적은 29.55제곱미터, 8.93평입니다. 베란다면도 상당히 넓습니다. 106 타입이 들어가는 건물은 하루미 남쪽 코너에 있어서 양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일본에서 100제곱미터를 넘는 아파트는 대형으로 분류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고 거실과 다이닝룸만 모델하우스에 재현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실의 두 면이 도쿄만으로 열려 있습니다. 왼쪽으로 오다이바, 오른쪽에 시바우라, 그리고 이 가운데 도쿄의 랜드마크인 레인보우 브릿지가 중앙에 걸쳐져 있습니다. 여름이면 도쿄만은 바다에 떠서 연회를 즐기는 유람선 야카타 분해로 가득한데요. 여름철 불꽃놀이와 야카타 분해로 가득한 풍경을 보는 것도 제맛이겠습니다. 부엌은 아일랜드 식탁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네요. 소파와 테이블을 거실 중간에 배치해서 도쿄만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꾸몄습니다. 식탁도 마찬가지고요. 코너에 위치한 아파트라서 베란다도 양쪽으로 2개가 있습니다. 거실이 넓으니까 전기 벽난로도 설치가 가능하네요. 해가 뜰 때부터 달이 기울 때까지, 도쿄가 잠에서 깨어나서 잠들 때까지 시간의 변화를 감상하는 것도 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태풍이 올 땐 좀 무서우려나요? 어쨌든 하루하루가 바닷가 리조트에 사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8 타입입니다. 88.47제곱미터, 26.76평의 3LDK WIC S 구조의 대형 모델입니다. 베란다 면적은 14.40제곱미터, 4.35평입니다. 이 모델 역시 하루미 남동쪽 코너에 있어서 좌우로 도쿄만이 펼쳐져 있습니다.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3LDK 전부를 다 이렇게 구현하지는 못했고요. 1LDK와 이 워크인 클로젯, 그리고 수납 창고만 이렇게 모델하우스에 재현을 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왼편이 신발장이고요. 106 타입과 달리 88 타입은 슈즈인 클로젯은 아닙니다. 다음이 화장실입니다. 일본 아파트는 변기가 있는 화장실과 욕조가 있는 욕실, 그리고 세면대가 있는 파우더룸이 따로따로 있는 게 특징입니다. 화장실도 우리와 달리 건식이 일반적입니다. 물 청소를 못하니까 불편하다는 분이 계시는 반면 겨울에도 안 추워서 좋다는 분도 있습니다. 큰 방이 8조짜리인데요. 굉장히 크게 느껴지네요. 이 워크인 클로젯이 있고요. 88 타입도 106 타입과 같이 수납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실은 16.5조, 부엌은 3.8조입니다. 자, 일본 집 구조는 보통
조라는 단위로 표기를 하는데요. 이 1조는 타타미 한 장 크기를 말합니다. 일본은 근데 지역별로 타타미 크기가 다 다르답니다. 현재는 전국 표준 규격이 1조가 1.55제곱미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2조가 3.1제곱미터 0.93평이니까요. 이 한국 분들은 대략 2조를 한 평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파우더룸과 세탁실 앞뒤로도 수납 공간이 충분합니다. 최근 지어지는 일본 욕조는 수도꼭지가 따로 없는데요. 욕조 안에 배수구를 통해서 자동으로 원하는 온도의 물을 원하는 양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인들은 매일 욕조에 들어가는 걸로 하루 일과를 마치는데요. 욕조물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욕조에 몸을 담급니다. 그러면은 물이 식잖아요. 그래서 욕조에 물의 온도를 유지하는 보온 기능이 붙어 있고요. 심지어 오이 닦기 기능이라고 해서 식은 물을 다시 덮이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알뜰하게 쓰는 욕조물도 그냥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이 물을 다시 세탁기로 옮겨서 세탁용으로 쓸 수 있는 기능도 욕조와 세탁기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거실은 역시 도쿄만이 한눈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16.5조라서 상당히 넓은 데다 한 면 전체가 수납장이네요. 발코니 쪽에서 바라보니까 거실 한쪽을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88제곱미터면 일본 아파트로서는 넓은 편인데요. 이게 확실히 넓게 느껴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일본에서는 재택근무가 정착되면서 집에서도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중시되고 있는데요. 이 도쿄만이 보이는 일터라니 이 워케이션을 떠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루미 플래그의 대표 모델인 73타입입니다. 73.58제곱미터 22.25평이고요. 3LDK SIC 구조입니다. 베란다 면적은 12.40제곱미터 3.75평입니다. 이 건물은 하루미 중앙에 있어서 도쿄만이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대표 모델이라서 일부만 떼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3LDK SIC 집 전체를 보여줍니다. 대표 모델답게 개인적으로는 이 구조도 가장 짜임새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있는 슈즈인 클로젯이 있고요. 5조짜리 작은 방을 공주님 방으로 꾸몄습니다. 반대쪽 면에 옷장이 있습니다. 6조짜리 큰 방입니다. 역시 벽면에 수납장이 있고요. 창이 복도 쪽으로 난 게 조금 흠이네요. 복도에 큼직한 옷장이 있고요. 파우더룸과 왼쪽으로 욕실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바로 부엌과 거실로 연결이 되네요. 이 모델은 거실로 가는 통로가 두 개인 게 재밌습니다. 거실과 다이닝룸이고요. 자, 4.5조짜리 방은 양쪽 미닫이를 열고 닫아서 방으로도 거실의 일부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은 창이 없는데요. 일본 주택법상 창이 없으면 방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3LDK로 소개를 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이렇게 사무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상당히 중시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모델하우스 바로 뒤편에 운하라서 바다가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베란다에서 공원이 보일 테고요. 티테이블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베란다 면적도 충분합니다. 자, 베란다 쪽에서 실내를 한번 보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부엌과 거실로 통하는 통로가 두 개입니다. 현관에서 바로 거실로 오실 수도 있고요. 파우더룸에 들러서 손을 씻고 올 수도 있습니다. 미닫이 문을 여닫아서 업무 공간으로도 거실로도 쓸 수 있는 세 번째 방이 보입니다. 이 일본 아파트는 방과 거실, 주방과 욕실, 화장실을 이 복도로 분리를 한 게 특징인데요. 이 집은 현관 바로 앞에 공주님 방이 있어서 그 공식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습니다. 이만하면 4인 가족의 보금자리로는 안성맞춤이겠습니다. 끝으로 62타입입니다. 61.18제곱미터 18.5평의 2LDK SIC S 구조입니다. 베란다는 10.84제곱미터 3.27평입니다. 이 건물에서는 서쪽의 시오도메 방향에 운하가 보이겠습니다. 입구를 들어서면요, 신발장뿐 아니라 최근 추세를 반영해서 외투 전용 옷장이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코로나 이후 밖에서 들어올 때 외투를 입은 채로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구에서 외투를 벗고 곧바로 파우더룸에서 손을 씻는 구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외투를 벗고 복도 좌우로 파우더룸과 욕실,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 모델은 방, 거실, 주방과 화장실, 욕실이 철저히 분리된 타입입니다. 부엌은 3.3조, 거실은 10조인데 부엌을 기역자형으로 배치했습니다. 작은 방은 5조, 큰 방은 6조인데요. 재밌게도 방 두 개를 서로 텄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은 침실, 큰 방은 업무 공간 및 취미활동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딩크조, 아이 없이 맞벌이하는 부부를 위한 구조겠습니다. 거실도 취미활동에 비중을 두고 꾸민 게 보입니다. 이 모델하우스에서는 도요스 쪽 운하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오도메 쪽 운하가 보일 겁니다. 층수에 따라서 도쿄타워가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도쿄 고급 아파트의 주 고객은 IT 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IT 기업은 재택근무가 특히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구조입니다. 방을 트지 않는다면 3인 가족이 지내기도 무리가 없는 구조이네요. 부엌을 기역자형으로 만들어서 공간에
딱 들어맞게 만든 구조가 마음에 듭니다. 하루미 플래그의 디오라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두 동의 타워맨션과 대규모 상업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루미 플래그의 대표 모델은 주변 타워맨션의 반값인데요. 사실 이곳의 가격이 싼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새로 들어서는 중앙에 50층짜리 타워맨션을 빼면 대부분은 14층에서 18층짜리로 엄밀히 말해서 타워맨션은 아닙니다. 또 하나가 도쿄의 정중앙에 있으면서도 묘하게 애매한 교통편입니다. 바로 옆에 이 카치도쿄와 츠키시마는 도쿄 도심을 지나는 지하철 노선인 유라쿠초선과 오에도선이 다니는데요. 하루미는 도쿄 도심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안 다니는 지역입니다. 긴자, 도쿄역 등 도쿄 중심가와 3km 남짓 떨어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카치도쿄역까지 도보 25분, 역세권이라고 보기 힘들죠. 도쿄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묘하게 교통이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는 게 이곳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이유입니다. BRT라는 특별 버스 노선이 들어오고 하루미 지역에도 장기적으로는 지하철 노선이 건설될 예정이다라는 설이 있긴 합니다만은 확실히 교통망은 약점이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재 거래 중인 타워맨션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전망도 훌륭합니다. 안방에서 저 멀리 도쿄 게이트 브릿지와 시바 방면이 보이네요. 수압이나 하자를 따지기보다는 커뮤니티 시설과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보시라는 조언입니다. 그게 타워맨션에 사는 이유니까요.